우선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앱을 VS 코드에서 열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은 제일 먼저 엔트리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 엔트리 포인트는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있는 메인 다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까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 함수의 이 메인 다트 파일의 이제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이 메인 다트가 이 프로젝트의 엔트리 파일이 되고, 그리고 이 파일 안에서도 이 메인 함수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y 앱이라는 걸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run 앱에 전달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my 앱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위젯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젯을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위젯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앱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위젯이고, 그 안에 수많은 작은 위젯들을 채워서 결과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요 내용들 좀 살펴보기 전에 이거 테스트를 하실 때, 이거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놓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죠. 특히 이제 에뮬레이터보다 좋은 거는 실제 기기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좀 환경이 뭐 이렇게 메모리도 좀 적은 컴퓨터고 그래가지고 이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에뮬레이터 말고 외부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웹 그 크롬 띄워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롬을 띄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이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론 뭔가 그 진동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진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랑 연동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이 웹 버전 가지고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기기에서만 가능한 테스트가 있지만, 근데 UI를 테스트를 한다면은 UI를 테스트하는 것 정도는 외부로 작업을 하고 외부로 확인한 결과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게 실제 디바이스 동작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다면은 이렇게 그 크롬 이용하셔가지고 UI 부분은 크롬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를 띄우는 것보다는 USB로 연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플러터 자체가 무겁다라기보다는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가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개발 툴도 같이 돌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은 좀 컴퓨터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그럼 당연히 좋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게 좀 리소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게 좀 굉장히 그 허덕허덕한 메모리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띄운 김에 전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이따가 에뮬레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그 좁은 화면에서 어떻게든 나눠가지고 화면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에디터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화면하고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 뭐 요런 이제 그 한리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퍼스트 앱이라고 내용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리고 요 밑에도 음, 자, you have pushed the button many tim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 클릭 수. 자, 이런 내용들 넣어가지고, 자, 요거 고쳐주시면은,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원래 여기에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실시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시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동 세로 고침을 이렇게 다시 해주면은, 위에는 퍼스트 앱, 그리고 여기는 클릭 수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게 리로드가 빠르게 일어나고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고서 왼쪽에 작업하는 내용들이 오른쪽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끔 하면서 작업을 해서 이 UI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확인하고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에뮬레이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리로드가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앱 띄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릭 수 하고서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대괄호로 감싼 클릭 수 같은 걸로 이제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들이 앱에 반영이 즉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제 설정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침이 실시간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확인하시는 거에서는 변경하면 오른쪽에 바로 반영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요 위젯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 거 요거 설명드리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플러터에 이제 보시면은 플러터에는 위젯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젯 카탈로그인데 제가 갤러리라고 검색을 해서, 자, 위젯 카탈로그라고 플러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플러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위젯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터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뭔가 그 화면에서 그 다룰 수 있는 UI의 어떤 단위들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컴포넌트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으로 이 위젯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인풋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텍스트 같은 것들은 화면에 이제 텍스트 출력을 하기 위한 이런 위젯들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뭔가 이런 온라인을 하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뭔가 그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들의 속성으로서 정렬을 설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플러터에서는 이 온라인을 하기 위한 것들도 다 위젯이라는 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한 센터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뷰 컴포넌트 안에 속성으로 센터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컨테이너 안에 중앙 정렬을 하려면 센터라는 컨테이너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센터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는 식으로 정렬들이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이걸 정렬하기 위한 센터라는 애들이 또 있고요. 자, 패딩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또 패딩이라는 위젯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패딩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센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센터로 위치한 것들도 그 안에 이제 패딩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센터 위젯도 들어가고 패딩 위젯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위젯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속성, 그러니까 뭐 어트리뷰트 내지는 프롭스라고 부르는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플러터에서는 뭔가를 작성하면은 위젯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컬럼 배치를 한다, 스크롤 뷰를 만든다, 뭐 이런 스택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젯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그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보면은 뭐 이런 그 사이즈 트랜지션, 스케일 트랜지션, 로테이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젯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상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로테이션 트랜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런 위젯들이 다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위젯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적인 요소 외적인 다른 것들 있잖아요. 시각적인 요소들도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시각적인 요소 외에 다른 것들도 어쨌든 이 플러터에서는 전부 다 위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 카탈로그 밑에도 보시면은 위젯 오브 더 위크라고 해가지고 이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 플러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위젯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플러터가 업데이트되면서 계속해서 다른 위젯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채널 구독해 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한데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해서 위젯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위젯이 있으면 새로 추가된 위젯을 소개를 해주고 혹은 이제 주요 위젯들을 소개를 해줬지만 아직도 소개해주지 않은 위젯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있지만은 아직 소개 안 한 것도 소개해주고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것도 소개해주고 어쨌든 플러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소개할 위젯들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위젯들을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구독하고 저는 알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말 그대로 플러터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한 1000가지 된다고 하면 1000가지의 기능을 한 앱에서 다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알림이 오면은 이거 굉장히 괜찮다 싶은 유zet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이거는 쓸지 안 쓸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젯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지고 어,
위젯을 적게 사용해서 뭐 위젯을 적게 사용하면 이게 잘 만든 거고 뭐 이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위젯은 기본적으로 많이 중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리턴하는 파트를 보면 여기도 매터리얼 앱이 있고 매터리얼 앱 안에 마이 홈페이지라는 이제 그 위젯이 있고 이렇게 위젯 안에 위젯 뭐 이런 식으로 테마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위젯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매테리얼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선택이 안 돼요. 드래그가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석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플러터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위젯들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형태들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움말이 이게 어느 위젯이 끝나는 것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위젯이 스캐폴드 안에 앱바 있고 텍스트 있죠. 앱바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바디 안에 센터 있고 센터 안에 컬럼 있고 컬럼 안에 텍스트하고 컬럼 안에 텍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끝나는 데 가면은 이 괄호 내지는 대괄호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각이 뭐가 끝나는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가 이런 안내가 필요하고 이런 게 플러그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플러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젯들을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좀 취향에 맞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걸 보시고서 어떤 느낌들이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굉장히 나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구조가 쏙쏙 이해가 잘 된다. 이게 굉장히 내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아니 뭐 다른 이제 뭐 좀 이런 마크업을 위한 랭귀지들이 많이 있는데 꼭 HTML이 아니더라도요. 마크업을 위한 다른 랭귀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함수 형태를 중첩해가지고 쓰는 거는 너무 좀 알아보기 힘들고 좀 복잡하다. 뭐 그런 이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트로 만드는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트의 언어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거는 플러터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플러터의 특성인데, 플러터는 별도의 마크업 언어를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다트 언어로만 만들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내용들을 전부 이제 웹으로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혹은 이제 데스크탑 앱으로 각각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마크업 언어를 가지지 않아요. 마크업 언어를 가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이거 시작을 하신 다음에는 나는 마크업이 너무 싫었는데 이 다트를 해보고 나니 플러터에서 다트를 다뤄보고 나니 마크업의 소중함을 이제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지는 와 드디어 마크업 졸업이다. 마크업 안 하고서 개발을 하니까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더 설명한 다음에 실제 코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최근에 이제 그 개발 관련된 곳들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용어죠. 상태잖아요,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실행했을 때 위에 이 헤더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플리케이션 기준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목 부분이 뭔가 뭐 움직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퍼스트앱이란 이름이 뭐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 동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클릭을 통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일씩 더해져서 중앙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는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을 이제 상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 두 개의 변화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자, 이 마이앱이라는 위젯의 타입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이에요. 상태가 없는 위젯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아래 이제 마이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크게 헤더 여기 있는 이 그 헤더 그리고 이 밑에 페이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 헤더는 스테이트리스한 상태고 이 페이지는 스테이트가 있는 상태 스테이트풀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는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변동이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뭔가 움직이거나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뭐 헤더인데 헤더에 만약에 뭐 진행률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0에서 1, 2, 3, 4, 5, 6 해가지고 이게 100까지 올라가는 진행률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헤더도 스테이트 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처럼 고정된 텍스트만 나온다면은 스테이트 리스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포함 관계를 보자면은 스테이트 리스보다 스테이트 풀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일단은 다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스테이트 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트 풀과 스테이트 리스를 명확히 나누는 거는 스테이트 리스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이게 변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렌더링을 할 때 아예 재렌더링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 풀의 영역을 정확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원칙은 스테이트리스로 먼저 만들고 스테이트가 필요해지면 그 다음에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변경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변경하는 것 자체가 약간 번거로움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보면은 위젯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이 패런트 클래스만 스테이트 풀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풀은 보면은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 빌드 함수와 함께 실제 표시될 위젯들을 표시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스테이트풀 위젯은 여기에 빌드 함수가 없어요. 빌드 함수는 여기 밑에 이제 스테이트를 따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 안에서 빌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테이트풀 위젯은 그 빌드가 포함되어 있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크리트하는 것으로서 구현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인 마이앱 자체를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빌드 함수를 별개 스테이트로 분리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별도로 분리된 스테이트를 크리트 스테이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표시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조금 가는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겠다면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시작을 하고 필요한 것들만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여기 있는 이 기본 틀을 아주 크게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어, 그
위젯들을 좀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텍스트 위젯이랑 뭐 몇 가지 로직들만 추가를 해가지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